자,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외치는 홍준표 대표 자진 출당 바라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주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또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다루는데 우선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자진 출당 탈당이겠죠? 자진 탈당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출당 외치는 홍준표 대표 왜 탄핵은 박근혜 잘못 같이 빠져 죽을 순 없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다. 안철수 파이팅! 한국당 선거에 도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있었으면 탄핵 반대표 던졌을 것이다. 박근혜 제명 부관 참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곧 없어질 당이다. 서로 다 말이 좀 다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자진 탈당 기회 항상 열려 있다. 친박계에서는 이런 날 올 줄 알았지. 이종구 바른정당 대표는 창당 조건이 피친박 팔적 청산이었다. 친박만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 3당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의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이를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마음일지 좀 6분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이제는 탄핵을 무효화시킬 방법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무효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그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우리라도 살아남아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놔주자. 이를 한 홍준표 대표의 속내, 그리고 이를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이분 이제 아까 하셨으니까요. 우리 차 교수님부터, 차재욱 교수님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실 지금 연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점 하면 알아서 좀 자진해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필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쯤 하면 알아서 나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 나가면 결국은 출당을 해야 되거든요. 출당을 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한 것이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하고 어제는 또 부산에서 했고 그 전날은 또 마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이 이렇게 앉아 모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냉엄한 형실 자체인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지금 정치적인 인질처럼 잡혀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재건했다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다. 그러한 현실적인 아마 이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내년에 그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이 출마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지금 썼습니다만 내 코가 석자다. 말 그대로 지금 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금 탄핵당하고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내 이 재판 내가 어떻게 될 때 뭐 재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나를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단죄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진행 사정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 자신의 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났습니다. 칼럼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는 어디로 갔는가. 예전에 박근혜는 모든 것 잘못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아주 강한 리더십을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이 지금 신병의 거치 문제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매몰돼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도 상당히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심리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지금 이 출당에 대한 이야기를 예. 그렇게 군불대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쫓겨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요. 이제 10월 안에 1심이 열리겠죠? 유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출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아니에요? 출당이 됐어야죠.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도 1심에서 예. 그 유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야지 되는 당원권만 거.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심이 끝날 때까지 당원권만 정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혹시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해하실 수도 기소가 있습니다. 되면서는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 예. 확정 판결이 나야지 이제 출당이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네네 예,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당연히 출당론을 꺼낸 것인데 예. 지금 현재 그 TK 지역에서의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과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뭐 일단은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단 무르익었고 예.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약간의 좀 조급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연대할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이 자유한국당이 조금 어떤 처신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예.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를 일이 없을 건데 분명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뭔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예. 일단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본인이 여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사실은 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본인 재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심한 상황인 것 무심한 같아요. 상황인 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이 보수를 위해서 나가줄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그 청와대 예. 일단 국회에서 탄핵돼 있을 때 나간다 했을 거고요. 근데 정규제 TV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본인은 거기에서 나갔을 때는 최소한의 그 보수 진영의 보호막이 본인한테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못 나간다. 예. 이런 입장일 겁니다. 당내에서 아마 나를 끌어내라 할 거예요. 자, 홍 대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만 나가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홍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또는 지난 대선 때 뭐 이렇게 제시한 게 있느냐는 거죠, 국민 앞에.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의 부분이지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내몰라고 하느냐. 지금 당내 저항이 어느 때보다 더 낫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쫓아내는 친박계들의 부분에 저항이, 대해서. 예. 그리고 친박들이 저항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예. 이 기회에 친박을 소멸시켜놔야 내가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당내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예. 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기세가 매우 높으니까 이럴 때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명분이 있지. 나중에 예. 문 정권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예. 이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출당하자라는 부분에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기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나가겠다는 쪽이나 나가라는 쪽이나 제가 볼 때 둘 다 그야말로 보수의 어떤 혁신을 위한 좋은 명분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강력한 야당이 돼서 재집권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 그러면 보수 살리는 일이 출당 말고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왜 별로 안 하고 저 박근혜 전 이야기만 대통령이 하냐는 출당 얘기만 거죠. 저는 하느냐. 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출당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예. 이 홍 대표도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을 얘기하셔가지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판단해 보실 문제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 대목이었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홍준표 대표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면 첫째는 현재
전국이 박근혜냐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얽혀 있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 보수 쪽에도 유리하지 않고 본인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본인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 화두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그 프레임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바른정당과의 아마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바른정당의 일부겠죠. 그 전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과의 어떤 합당 조건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 생각에도 그렇죠. 그 현재 한국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 그것은 저는 제 정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지지율도 저는 빨아져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실제 홍준표 대표가 좀 우리 그 황 소장 얘기 잘했는데 좀 다른 식의 어떤 화두를 좀 제기를 했으면 어떨까.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과거의 그 모습에 비해서는 너무 있죠. 그 사실 말하면 대여투쟁,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도 지지율이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질문의 그 핵심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원래 제목이 남자라는 동물은 찌찌찌였는데 좀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한 것 같아서 남자는 원래 의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자는 원래 의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를 결사옹위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친박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한테 뭐라고 조언하길래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근혜 본인 출당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출당 당원권 정지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당원권 정지예요. 그러나 이제 출당 문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또 깊게 얘기하다 보면 홍준표 대표 자신한테도 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죠?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원래 의리가 없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남자들 중에 의리 있는 분들이 여기 꽤나 많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 소장님, 까마귀는 왜 다르시나요? 의리가 없다 소리는. 의리 없으신 분들이 좀 있나 보죠. 앞에 두 패널 분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가 좀 더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감한 리더십. 그게 뭐냐면요. 이게 본질을 직비파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표의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출당, 당적 정리 문제는 물론 그 소위 이른바 보수 통합,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보수에 주어진 지금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두 번째 또 이러면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이 적폐 정당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지금. TK 정당 뭐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박근혜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리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정치적 사체가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 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홍준표 대표의 의도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해하지만 혁신을 이걸로 퉁치려고 하면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답게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 여기에 직접 가는 게 맞다. 자 이해창 전 총재가 어떻게 보면 보수 농객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념을 지키면서 자기 개혁의 길을 가는 게 진정한 보수다 그랬거든요. 이념 빼고는 다 바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어찌 보면 역설적인데 소위 이른바 한나라당,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초기에 차떼기 정당으로 내몰렸을 때 자, 박근혜 대표 소위 이른바 중앙당사를 헌납하고 이를테면 풍찬 노숙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세력의 어떤 결집을 이뤄냈던 박근혜 대표의 그 당시의 풍찬 노숙을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때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사장님. 저는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처절한 현실,
어쩔 수 없는 비명. 그때 말 바꾸는 홍 대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부관 참시하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부관 참시가 뭡니까? 죽은 자를 간에서 꺼집어내서 시체를 썰거나 목을 치는 행위를 부관 참시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관 참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경쟁 정치 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은 부관 참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부관 참시를 하고 있는 현재 홍준표 대표는 얼마만큼 처절한 현실인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인 거예요. 지난주 한국갤럽 금요일 날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TK, PK가 표밭입니다. 예. 표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33%, TK.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17%, 예. 더블 스코어지요. 그다음에 PK, 민주당 43%, 자유한국당 11%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예. 말하는 텃밭에서는 또 맥을 못 추는데 결정적으로 모든 성부처라고 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49대, 자유한국당 7이 나왔습니다. 단단히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부관 참시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 제명을 이제 다시 부관 참시를 했으라도 예. 서울 경기 지역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합시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그다음에 저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는 55일 만에 대표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110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보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던졌었을 때 홍준표 대표도 안철수 대표도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홍준표 대표 또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로 뭘 가지고 국민에게 이야기할 것이냐. 끊임없이 박근혜를 비판하고 친박을 비판하면서 스스로가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불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면서 홍준표 대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수 대표가 이제 회생을 했으니까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회생을 했으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불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당을 부디 잘 추스려 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안철수 파이팅. 자유한국당하고 만나는 일정은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당사에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아마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당선,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다. 안철수 화이팅!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작 당사를 찾아온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당사에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곡절이 있나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당사에 있질 않아서 못 만났다라는 게 뭐 사실인 건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우연히 그냥 불발이 된 겁니까? 뭐 우연히 불발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어제 한 말은 그 미스터 준표의 청춘 그리기라고 하는 행사에서 하신 말인데 지금 국민의당 되게 약 올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 올리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수도권에서 모든 후보를 내주시면 저희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약 올리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을 가운데 놓고 지금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끼리 뭉쳐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홍준표 대표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바른정당이 아니겠는가. 바른정당은 우리랑 정착연대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그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화이팅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36개에 나오는 차도살인지계 예. 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때 한동안은 또 문재인 그 예. 대통령하고 한솥밥을 먹었고 또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뿌리를 예. 같이 하고 있는 그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강한 이 대여 투쟁을 예. 진행을 함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파이팅을 할 수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홍 대표하고 왜 안 맞느냐? 예. 제가 도매금이라 썼습니다만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도매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 같은 무리로 취급받는 것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홍준표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결코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이 홍준표 대표의 은행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가고 난 예. 뒤에도 지금 대여 투쟁을 모든 걸 갖다가 이념적 잣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주사파 패당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종북 뭐 친북 좌파라든지 그런 예.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혹시 같은 그 이 급으로 취급될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예. 한편으로는 또 홍준표 대표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 보면 뭐 또 이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새정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하고는 가급적이면 불가근, 불가원으로 적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이 보수를 위해서 나가줄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그 청와대에 예. 일단 국회에서 탄핵돼 있을 때 나간다 했을 거고요. 근데 정규제 TV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본인은 거기에서 나갔을 때는 최소한의 그 보수 진영의 보호막이 본인한테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못 나간다. 예. 이런 입장일 겁니다. 당내에서 아마 나를 끌어내라 할 거예요. 자, 홍 대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만 나가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홍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또는 지난 대선 때 뭐 이렇게 제시한 게 있느냐는 거죠, 국민 앞에.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의 부분이지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내몰라고 하느냐. 지금 당내 저항이 어느 때보다 더 낫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쫓아내는 친박계들의 부분에 저항이, 대해서. 예. 그리고 친박들이 저항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예. 이 기회에 친박을 소멸시켜놔야 내가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당내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예. 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기세가 매우 높으니까 이럴 때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명분이 있지. 나중에 예. 문 정권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예. 이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나 이런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냉엄한 형실 자체인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지금 정치적인 인질처럼 잡혔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예. 이걸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재건했다는 예.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다. 그러한 현실적인 그 아마 이 욕구 때문에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내년에 그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예. 진짜 이 출마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지금 썼습니다만 내 코가 석자다. 예. 말 그대로 지금 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금 탄핵당하고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내 이 재판 내가 어떻게 뭐 재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나를 뭐 어떻게 하여튼 단죄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진행 사정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 자신의 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났습니다. 칼럼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는 어디로 갔는가. 예전에 박근혜는 모든 것 잘못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아주 강한 리더십을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이 지금 신병의 거친 문제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매몰돼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도 상당히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스침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지금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탄핵을 무효화시킬 방법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무효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그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우리라도 살아남아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놔주자. 이를 한 홍준표 대표의 속내, 그리고 이를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이분 이제 아까 하셨으니까요. 우리 차 교수님부터, 차재욱 교수님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실 지금 연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점 하면 알아서 좀 자진해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필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쯤하면 알아서 나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 나가면 결국은 출당을 해야 되거든요. 출당을 하게 되면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한 것이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하고 어제는 또 부산에서 했고 그 전날은 또 마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이 이렇게 앉아 모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외치는 홍준표 대표 자진 출당 바라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주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또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다루는데 우선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자진 출당 탈당이겠죠? 자진 탈당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출당 외치는 홍준표 대표 왜 탄핵은 박근혜 잘못 같이 빠져 죽을 순 없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다. 안철수 파이팅! 한국당 선거에 도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있었으면 탄핵 반대표 던졌을 것이다. 박근혜 제명 부관 참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곧 없어질 당이다. 서로 다 말이 좀 다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자진 탈당 기회 항상 열려 있다. 친박계에서는 이런 날 올 줄 알았지. 이종구 바른정당 대표는 창당 조건이 피친박 팔적 청산이었다. 친박만 제거된다면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 3당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의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이를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마음일지 좀 6분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출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군불대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쫓겨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요. 이제 10월 안에 1심이 열리겠죠? 유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출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출당이 됐어야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1심에서
그 유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야지 되는 당원권만 거죠.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심이 끝날 때까지 당원권만 정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혹시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해하실 수도 기소가 있습니다. 되면서는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 예. 확정 판결이 나야지 이제 출당이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네네, 예,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당연히 출당론을 꺼낸 것인데 예. 지금 현재 그 TK 지역에서의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과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뭐 일단은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단 무르익었고 예.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약간의 좀 조급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연대할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어떤 처신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예.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를 일이 없을 건데 분명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뭔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예. 일단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본인이 여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사실은 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본인 재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심한 상황인 것 무심한 같아요. 상황인 예. 것이다. 예.